지난 영상에서 제가 일단은 좀 현금화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썸네일도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또 추가 하락이 또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반등에 좀 튀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영상에 올렸을 때도 반등이 여기서 나오겠지만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반등이 털어라고 말씀드렸죠. 요 반등이 털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반등을 주었는데 왜 또 추가적인 하락을 받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 60일선 있잖아요. 이 처음에 이 61선이 뚫리고 나니까 111선 노란색 부분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추세적 반등이 아니고.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변곡이 되려면 이 전에 뚫렸던 라인 61선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고점이 점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죠. 결국엔 60일선도 못 뚫고 있죠. 나중에 이게 111선도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저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르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61선을 뚫어줘야 된다. 61선이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를 잘 나타나고 있는 추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이 무너졌고 추세선을 못 뚫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그런 것도 디테일한 내용이지만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거의 뭐 일봉상으로 111선이 깨지면 일봉상으로 이 노란 색깔이 깨지면 무조건 여기 부분에서 하락이 다 나왔잖아요. 옛날에 여기 부분에서도, 여기 2018년도에서도 111선이 깨지니까 하락이 크게 나왔고 거기가 고점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4시간 봉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1선이 깨지니까 좀 하락이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1년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려면 61선을 뚫어줘야 돼요. 최대 61선 뚫어줘야 되고, 그나마 111선을 뚫어줘야 61선을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선을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111선을 뚫어주는 거를 1차 목표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61선 뚫어주는 걸 봐야 돼. 이게 최종이거든요. 111선 뚫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까지가 차트 분석입니다. 여기까지가 차트 분석이고, 여기서 1년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냐 안 높냐라는 거는 차트로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포지션을 진입을 할 때 차트 플러스 미래 거시적 방향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거시적 방향이 어떤 거냐? 미래 거시적 방향은 지금 21일 새벽 2시에 있을 파월의 이제 연설이 있죠. 이제 FMC가 지금 오늘 미국 시간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21일 새벽 2시에 이제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 3개월마다 점도표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점도표가 제가 한번 자료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보기 쉽게. 그래서 이 FOMC가 이제 일정이 다가올수록 시장 긴장감이 더해갑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전망은 더 비관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게 뭐 SBS에서 뭐 같은 인터뷰 같은 건데, 그래서 지금 미래에 대한 하락의 1년선이 깨지고 더 큰 하락이 나오는 시나리오면, 제가 올해 1월달만 하더라도 3월달의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빨라도 6월이다, 늦어도 7월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6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한 달이 더 늦춰지면 이거는 개미들에게도 패닉이거든요. 개미들은 6월달에 하겠지, 뭐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마인드로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지금 시장 참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거물급 고래들이나 이 기관들은 이 한 달이라는 게 진짜 리스크 크거든요. 그러면서 큰 고래들에 의해서 패닉셀은 개미들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점도표가 3개월마다 이제 나오거든요.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3개월마다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데, 이제 점도표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FOMC 의원들끼리 올해 몇 번의 금리 인하를 가지는 게 좋냐, 혹은 올해
금리를 어디까지 내렸으면 좋겠냐라는 거를 이제 이 스티커 같은 걸로 이렇게 붙이거든요. FOMC 의원들끼리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6월부터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3회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근데 7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한 달이 늦어져 버리면 금리 인하가 2번밖에 안 한다라는 이제 그런 제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파월은 이제 6월 달에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파월이. 그런데 이제 스테이키한 물가가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예상인데 저는 좀 이번에 좀 하락이 좀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발표된 게 2월 달에 물가 지수잖아요. 근데 높게 나왔죠. 그러면 3월 달도 높게 나올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3월 달 거는 4월 달에 나오겠죠. 근데 4월 달까지 저는 좀 물가가 조금 빠르게 안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7월 이후 2의 인하 제시에 대해서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짜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조금 현금화를 오래 가져가야 되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과 꼭 제 유튜브를 보면서 좀 대응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하락에 대한 상승에 대한 항상 좀 뒤를 생각하고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초보자분들은 꼭 이제 본인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제 말이 100%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뭐 잔학계나 이런 걸 이제 분석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랑은 어느 정도 경제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참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PI가 지금 3%대에서 끈적하게 안 잡히고 있다. 이 CPI가 잡히려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예,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안 잡힐 거라 보고 있고 하지만 4월 이후부터는 잡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4월 달까지는 CPI가 그렇게 잡히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을 거고 파월도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시점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개미들이 이제 금리 인하 곧 하겠구나 올해 한다 했으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비트코인이 1억이 갔잖아요. 반대로 파월의 입장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를 하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한 것처럼 그죠?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파월은 굳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경기도 좋고, 예. 물가도 지금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 늦게 하지 않을까. 그거를 지금 개미들이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다음, 뭐, 골드만삭스도 인플레 예상보다 질기다. 판명 날 것. 근데 이 CPI를,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키는 결국에는 미국이 있거든요. 미국. 예. 미국이 와일드 카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물가가 안 잡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 국가고 뭐 우크라이나는 이제 곡물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그 두 나라가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망이 망가뜨려서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뭐 반반하고 있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안 도와주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지거나 휴전을 하거나 종전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전 세계 나라들이 물가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될 거고 금리 인하 시기가 올 거다. 근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자신감이 있죠. 사실 물가가 어떻게 되든. 그래서 스테이키한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키는 이제 미국이 들고 있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옛날 과거와 똑같이 뭐 경기가 엄청 개박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전망에서 올해 연방기금 금리 중간값이 4.75에서 5%로 상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연준이 올해 세 차례가 아닌 두 차례 인하를 예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돼서 7월 달로 이제 조금 더 무게가 실어집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FOMC 때 큰 충격이 되면서 패닉세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줘야 되냐라고 한번 보시면 일단은 미래 분석에 대해서는 1년선이 깨질 것 같아요. 1년선은 깨질 것 같고 만약에 1년선이 안 깨지려면
일단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 점도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FOMC 21일 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날은 못 보더라도 이번에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금리 인하를 3번이 아니고 2번으로 하게 되면 7월달로 된 거랑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1년선 밑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으로 나오면 여기서 1년선에서 지지 이후에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선이 터치되었을 때 1년선을 진입가로 잡으면서 1년선을 손절가로 잡으세요. 그러면 손해가 없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 선물만 하시는 분들, 이 1년선을 내 진입가가 손절가로 돼가지고, 그죠? 1년선이 깨지면, 4시간 봉상의 1년선이 깨지면 숏을 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만약에 점도표에서 2에 금리 인하를 2회를 하고 7월달로 되면, 그렇게 되면 어디서 줘야 되냐면 이 흰색 라인에서 줘야 됩니다. 448일선. 여기서는 물려도 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물려도 줘야 되는 구간이 옛날에 1월 23일 날에 비트코인 38K 50K에서 38K까지 빠질 때, 이때 빠질 때 이 448일선을 깨지고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가 진짜 더 큰 추세로 보려면 이 448일선을 살짝 깨지고 이탈을 하면서 깨졌잖아요. 깨지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큰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448일선이 이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터치되고 반등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큰 그림 보면 아, 이게 조정이구나 라고 보시면서 이게 이런 추세로 되는 겁니다. 추세가 이런 추세로, 그죠? 이런 추세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추세로.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으로 448일선에 오면 꼭 주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448일선 이탈이 된다 라고 보면 그때 대해서는 33K까지도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다시 33K까지 갈 수 있는 레벨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448일선에서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 이 라인에서 저점이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때는 깨졌지만 여기는 딱 정확하게 지켜줬으니까 매수세가 어떻다? 매수세가 요때가 더 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요때는 이탈이 된 이유가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얘기는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흰색 라인에 만약에 오면, 만약에 흰색 여기 448일선 51K입니다. 저 51K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저기 4시간 봉이었잖아요. 일봉상으로 지금 이 레벨 혹은 112일선 레벨 지금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겁니다. 4시간 봉상으로. 이게 일봉상으로 이게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이게 점점 올라오거든요. 지금 현재 111선이 48.6K죠.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50K, 뭐 51K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잖아요. 그죠? 이 하루하루마다 이 이평선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4시간 봉상 448선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하락은 하겠지만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라인이 올라오면서 터치를 받을 구간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 저점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저 448일선이 이동을 함으로써 112일선 라인의 근처로 올 수 있다. 혹은 112일선 라인, 112일선 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61선을 살짝 꼬리를 달면서, 꼬리를 이탈하면서 위로 61선 위에서 몸통 마감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오르거나, 혹은 111선이 뭐 저기 448일선 이 흰색 라인이랑 111선이 맞아 떨어지면서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4시간 봉상으로 448일선 강한 지지 라인과 이 111선 라인이나 61선 라인이 두 개나 겹치는 구간은 지지가 강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111선 라인과 448일선이 둘이 만나는 라인이 지지가 강한 라인이고, 거기서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111선이 깨지면, 일봉상으로 111선이 깨지면 이 보라색 레벨 33K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비트코인이 1년 정도 하락을 쫙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락 와중에 111선 뚫어요, 못 뚫어요? 한 번도 못 뚫죠. 그런데 지금 현재 111선을 뚫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중이고, 그래서 111선 라인을 뚫었던 라인, 1년선을 빨간색을 뚫었던 라인을 항상 뚫은 라인을 지지를 확인을 받고 갑니다. 이게 세력의 패턴이거든요. 111선 라인과 220선 라인을 여기서 터치를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여기서 뚫고 난 다음에도 여기서도 가까이 보시면 지지를 확인을 하고 갑니다. 지지를 확인을 하고 가죠. 여기서 정확하게 제 이평선 자로 잰 듯이,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지지를 받았던 라인, 그죠? 터치를 하고 가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지금은 896일선 보라 색깔을 이제 마지막 최종 부스를 뚫었잖아요. 결국에는 이 111선이 이탈이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정배열이 완성이 한 이틀 뒤면 완성이 되거든요. 정배열은 고평가되어 있고 상승 추세로 돌입했다는 얘기거든요. 고평가된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솔라나나 이런 정배열로 된 친구들을 제가 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을 사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떨어지면 이 같이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 추세 고평가된 친구들은 비트가 20% 떠지면 알트는 60%, 50%, 뭐 70% 개박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배열인 친구들은 사지 말고, 물리더라도 비트가 여기서 3천만, 4천만, 5천만 다시 가더라도 역배열이고 개미들이 안 탄 친구들, 저평가된 친구를 타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정배열 상황에서 110에서 깨지면 33K까지 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448일선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은 이번에 FOMC 때 점도표에서 아니면 파월이 7월달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좀 개미들에게는 좀 패닉 세일 나올 수가 있다. 근데 7월달이라고 말을 안 할 거고, 좀 우리가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파월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는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그러면 엄청난 패닉 세일이 나올 거고, 아마 비트코인을 한 제가 보기에는 50개의 초반에서 줍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 날에 말씀드린 건데, 올해 미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어떻게 전망하냐. 시장은 3월로 예상하고 있지만은 저는 6월로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면 물가 잡기에 또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꼴이 될 거다. 어쨌든 이거 한번 저희 텔레그램 오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달러가 64,870달러 64,870달러 일봉상으로 밑으로 마감시, 내일 아침 9시 마감시 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년선까지 60K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이 60일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 조정은 확실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좀 대응을 하실 분들 대응하시고, 오늘은 좀 FOMC 때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들, 그리고 지지라인, 그리고 만약에 지지라인은 한 개, 두 개를 말씀드렸고, 그 라인이 깨지면 최대 33K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알트를 해보자. 그리고 타시려면 4시간 봉상으로 장기 이평선에서 진입을 다 하셔라. 근데 여기에 깨지면 팔고, 여기서 타시고 여기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대로 홀딩,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깔짝깔짝 매매를 해야 돼요. 디딤발을 디디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어쨌든 저희 영상 올라갈 때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자동으로 알람을 가거든요. 댓글 고정란에 들어오서 저희 텔레그램, 유튜브 외에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유튜브 외에도 정보 한번 받아가시고, 무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도 한번 안 보신 분들이야 보신 분들도 꼭 복습 차원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코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